다가왔습니다. 바로 대입 자소서의 달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 많이 찾고 계시죠? 보통 막 대치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40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준다고 그래요. 하지만 거기에서 나온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아서 많이 실망하시는 분도 있죠.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기 위해서는 자소서는 필수예요. 저한테도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짧게 하나 찍어보려고 이렇게 또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건 간단히 합격하는 자소서 팁이죠. 자, 작년부터죠.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제 문제 유형이 정해졌죠. 1, 2, 3번 같은 경우는 아예 똑같은 유형만이 나오게 됐어요. 4번만 학교 자율 유형이 되고요. 이 부분은 뭐 다들 알고 자소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3월 달이나 이때 초쯤에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을 구하셔야지, 선생님들 찾으셔야지 좋은 선생님들 찾으시는 거 역시 알고 계시죠? 막 6, 7월 달에 저서 자소서 찾으면은 이제 그때까지 수업 안 하신 분들은 좀 못 쓰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시죠? 그럼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 없다는 거. 아니면 정말 뭐 잘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려면은 정말 100만 원씩 주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미리미리 찾으셔서 좋은 선생님들 만나시길 바래요. 자, 오늘 이제 자소서 쓰는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건데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그냥 간단하게 서술할게요. 물론 제 노하우이기 때문에 100%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걸로 하는 건데 다 얘기할 순 없잖아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하세요. 천자 이내로 쓰는 거죠. 이거는 공통 유형이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다 똑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자, 모든 이제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고3은 거의 뭐 100명 중에 95명, 뭐 90, 뭐 94명 정도는 학교에서 어떠어떤 걸 하다 보니까 이과 쪽이 아무래도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이제 이과에 지원하려고 성적 올렸고 뭐 수학 공부를 했다던가 뭐 이 정도 이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이들 그 쓴 걸 보면은 사실 그걸 가지고 학교에 붙이긴 너무 힘들죠. 좀 더 이제 눈에 띄게 쓴다고 그러면은 학교에서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친구들을 가르치게 됐고 그 공부 못하는 친구, 성적이 좀 떨어지는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가르치는 와중에 더 좋은 습관이 생겨서 성적을 올렸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이제 좀 특이한 대화가 되겠고요. 이제 반대의 경우 공부를 못했는데 도움을 받아서 성적이 오르게 되었다라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일반적인 거고 이 정도라면은 거의 누구나 쓸 수 있을 거예요. 사실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하는 행동들은 비슷비슷합니다. 학교라는 데가 이제 행동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글들을 많이 쓰죠. 하지만 이런 식의 글들은 너무 많이 쓰니까 별로 인정을 못 받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쓰시겠어요?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쓰시겠죠. 취업을 할 때랑 비슷한 게 바로 대입 자소서입니다. 자, 1번에서 이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좀 했을 때 부모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면접관이에요.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어떤 노력을 기울인 사람을 뽑겠어요? 하지만 이제 좀 중요한 게 모든 고등학생들은 경험이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문제가 되죠.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먼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지원학과를 정해야 합니다. 왜 이과를 지원하게 됐고 그 과에 대한 관심, 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러면 관심을 가져서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걸 했느냐가 되겠죠. 보통 이제 이렇게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물론 여기서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내 활동에 포함되어 있거나 부모님한테 소개를 받았거나 하는 그런 이제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아무튼 그런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직업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든지
학교에서 요즘 많이 하죠. 직업 그에 관련된 예전에 봉사활동만 인정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직업에 관련된 거 알아본 직업 탐구 활동인가요? 그거 아마 학생부, 그러니까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보신 얘기 할 거예요. 직업에 대한 관련된 탐구 활동을 하는 게 있어요. 그 탐구 활동 때문에 요즘 인터뷰도 많이들 하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하지 말라고 많이 하는데, 딴 애들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 준비한 애들이라면. 그래서 안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뭐 수상 동기, 뭐 수상 실적도 사실은 하긴 하죠. 아직 안 하진 않죠. 뭐 예를 들어서 수상 실적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학교가 아니라도 어떤 굉장히 뭐 도내급이라든지 뭐 전국급 이런 대회에서 수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학교에서 안 써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물론 이제 몇 개 뭐 이런 건 안 써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건 알아봐야겠지만 그렇게 수상 실적이 좋은 애들이 있으면 학교 이름을 높였는데 그걸 안 써준다 그러면은 학생부에 안 써준다 그러면은 학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수상 실적들은 학생부에 거짓 기록이 됩니다. 이제 그런 큰 대회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다시 인터뷰 얘기로 돌아와서 직업 탐구 활동을 하는데 학교에서 시키죠. 뭐 유명한 사람도 인터뷰하라고 시키는데 인터뷰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제 관심이 생겼어요. 아 그럼 그 분야로 나가려면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분야의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 과목에 대한 성적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스토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소개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 그런 것과 자기 교내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하고도 같이 연결을 시키면 굉장히 좋겠죠. 첫 번째 거는 이렇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이제 교과, 비교과를 3개 이내 기술하시오를 한 내용이에요.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1500자 이내라고 하고요. 이것도 이제 공통 과목이죠. 일단 교과 활동은 1번에서 썼어요. 성적을 왜 올렸고 어떻게 올렸고 스토리를 만들어 썼어요. 학생부에 들어가는 것이고 당연히 국영수 사과 중에서 이미 교과 활동을 한번 적었어요. 그럼 2번에선 어떤 걸 요구할까요? 2번에서는 당연히 비교과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2번에서는 비교과 활동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1번에 있는 내용과 같은 계열로 교과 활동 말고 어떠한 비교과 활동을 했는데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적는 것이 자신을 어필하는 데 좋겠죠. 물론 얘는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다못해 성격이라도 일관성을 가지세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왜? 라는 점에서 일관성. 자기소개서에서 성적이 나보다 좋은데 떨어졌다. 나는 붙었는데 이러면은 그 위 성적이 좋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쓴 거예요. 그래 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3개 이내 적으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많이 보면서 느낀 건데 실제로 3개를 적으면 글자 수가 부족합니다. 학생들 자기소개서를 봐주면서 느낀 거는 2개가 이제 가장 적당하고 아니면 2개를 적고 부연 설명으로 붙일 수 있는 활동 하나 더 넣으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본론으로 쓰는 것 1개, 서론에서 또 1개, 그 결론에서 아 이러이러한 것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본론의 격까지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결론에서 한 번 더 내용으로 적어주는 걸로 3개까지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실제로 자세히 기술하는 것은 2개 정도가 되겠죠. 이제 3가지를 이제 다 넣겠다고 하면은 글자 수도 부족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비교과 활동 중에서 2개 정도를 자세히 적을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천자인해죠. 이 부분이 이제 자기소개서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에 이제 대학교가 아니죠. 회사에 취업할 때 외국에서 이제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한 그 메리트를 많이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회사 내에서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업무 적성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떨어진다고 그래요. 즉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죠. 대학교 생활도 여럿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쳐줘요. 그런 부분을 쓰면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쓰라고 하면은 학생들에게 시키면 머릿속에 지우개 하나를 넣어놨는지 떠올리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쓰게 시키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보통 중요하게 생각지 않기 때문에 잘 쓰려면 평소에 준비를 하는 과정이 좀 미리 필요해요. 아니, 미리 적어놔야 돼요. 학생들은 물론 당연히 기억을 못 할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이 어떠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을 기록은 할 수 있겠죠. 스토리를 만들려면 일단 사실에 기반한 게 제일 좋으니까요. 기록은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기록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아니면은 스토리 하나 만드세요. 저 같은 이제 이런 거 좀 많이 하시는 분께 맡기셔야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제일 좋은 부분 같습니다. 물론 봉사활동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사실 쓰는 것 자체, 스토리 만드는 것 자체는 자기가 했던 학생부라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잘하는 선생님이랑도 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좀 좋긴 해요. 그래도 좀 아예 기초 뭐 써보시지 않은 분이나 필력이 좀 딸리신 분이라면은 요즘에는 차라리 맡기시는 게 낫죠. 자, 그 다음에 학교별 자율문항 보통 뭐가 나오냐면은 성장과정, 지원동기 등이 주를 이루고 천자인해죠. 자율문항인데 이것은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성장과정, 지원동기, 그리고 입학 후 향후 진로계획, 학업계획 및 진로계획이라고 하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나중에 학교에 나온 것을 맞추어 쓰면 되죠. 물론 이제 여기서 오면은 미리 한번 얘기 드리자면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소개를 쓸 때 1번부터 3번을 먼저 쓰는 것보다 4번을 먼저 써서 나머지 부분을 맞춰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이미 많이 찾고를 계실 거예요. 선생님도 많이 찾고 계시는데 자기소개서 급하게 찾지 마세요. 급하게 찾으시면은 결국 이제 아무것도 너무 급하게 찾으면 정말 당장 내일 모레인데 원서 넣어야 되는데 엉망이 된 자료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2월 달이나 3월 달, 3월 달도 이미 중반 지났어요. 지금부터 빨리 찾지 않으시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좋은 선생님들 만나기 힘들 테니까 빨리 알아보시길 바래요. 올해도 좋은 결과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화이팅 하세요.